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 다 젊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 사서 그래.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서 와, 시장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원화 환율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누군지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니까요. 한 나라의 돈 가치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서 환율이 왜 이렇게 높냐? 그 원인을 개인 투자자, 바로 서학개미한테 돌린 거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진짜 개인들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죠? 맞습니다. 이 표면 아래에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범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환율 시장에서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사들이는 선수들이 누구인지 그 주요 용의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와, 범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대기업들, 심지어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모두가 똑같이 원화를 팔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세요. 다 똑같죠? 이익 극대화. 그러니까 자기 돈 불리려고 하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행동인 거예요.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거죠. 첫 번째 용의자,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5년 11월, 딱 한 달 동안 무려 15조 원 가까운 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예요. 이건 그냥 돈이 나갔다 이걸 넘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들마저도 지금 원화를 외면하고 있어요. 물건 팔아서 번 그 많은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해외에다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 여기에 돈을 걸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선수,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니까 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2배가 넘게 많아요.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국가 기관마저도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더 돈 벌기 좋겠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좀 씁쓸한 현실인 거죠. 이게 그냥 잠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공식 계획을 보면요. 앞으로 국내 투자는 더 줄이고 해외 투자는 더 늘리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는 압력이 구조적으로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모두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불안한 환율이에요. 그럼 대체 이 상황을 책임지고 정리해야 하는 건 누구일까요?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기업한테 애국심으로 원화 좀 사주세요? 할 순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외환 시장을 포함한 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임무이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은 온도 조절기 같은 거예요. 여름에 덥다고 날씨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켜서 실내 온도를 맞춰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돈을 옮기는 건 자연스러운 경제 날씨 같은 거예요. 그걸 탓할 게 아니라 통화정책이라는 온도 조절기를 잘 써서 우리 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내 요인들만 봤잖아요. 사실 이 환율 문제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외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금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도가 우리 원화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어면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잃어버린 수십 년의 시대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정상금리로 돌아가려는 긴 여행을 시작한 건데 이게 그냥 일본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간 이어져 온 전 세계 돈의 흐름, 그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엄청난 신호탄이에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세계 경제의 대장격인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이 두 거대한 경제 엔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두 나라의 엇갈린 정책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일본 돈 엔화가 이자가 워낙 싸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걸 빌려서 다른 나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니까 그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럼 한국 같은 시장에 들어와 있던 막대한 자금도 한순간에 쫙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원화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관리해야 하는 중앙은행, 여기에 일본이라는 어마어마한 외부 변수까지 이 복잡한 그림을 다 합쳐놓고 보면 과연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원화 약세는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정부 정책이라는 지휘자가 있고 일본의 금리 인상 같은 거대한 무대 장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피콜로 연주자 한 명만 콕 집어서 비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일본 도쿄에서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내 지갑 사정이 휘청거리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얽히고 설킨 시대에 과연 금융 독립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